시간에는 소독학과 화장품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학과 화장품은 각각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합쳐서 한 10문제 미만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독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소독은 일단 이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방부, 소독, 살균, 멸균, 이 네 가지를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부는 일반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방부가 되겠고, 소독은 감염력을 억제하는 것, 살균은 미생물을 급속하게 죽여서 감소시키는 것, 그 다음 멸균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포를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잘 죽지 않는 것인데, 결국 아포라는 얘기가 나오면 멸균이다. 모든 것을 다 죽인다. 그래서 방부, 소독, 살균, 멸균 정도로 이렇게 살균력이 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소독약의 구비 조건은 어떤 것이 좋은 소독약이냐, 그 다음 소독약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살균력과 소독력이 강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식성,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이고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가격이 싸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경제적이란 말. 그 다음,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중 소독약의 구비 조건은 살균력, 소독력이 강해야 한다.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경제적이고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인체에 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가 틀린 답이 나온다면 표백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다음, 소독 시의 주의사항. 소독제는 장비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위 같은 거는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식성이 있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면 녹이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는 손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장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끼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요령이나 응급조치를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주의사항을 알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독약의 농도는 용액과 용매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용액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용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나 액체 혹은 고체나 액체를 섞었을 때 액체를 용매라고 하고, 액체와 액체를 섞은 경우에 양이 더 많은 것을 용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액 중에 물에 녹는다, 그죠? 그러면은 수용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농도 표시할 때 용액이 얼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소독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독법의 분류에 대해서는 자연소독, 화학소독, 물리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자연소독, 화학적 소독, 물리적 소독. 우리가 소독법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큰 카테고리 정도를 일단 알고 여기서 나오는 파트를 알아야지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독은 어떠냐? 시석이 있다, 태양 광선이 있다, 자외선 같은 거죠. 그죠? 자외선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소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뭐 그 물에 어떤 독성이 조금만 있더라도 표시가 잘 안 나겠죠,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희석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소독법에 될 것이고, 그다음 화학적 소독법입니다. 화학적 소독법은 이제 화학적인 용액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화학적 소독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적 소독은 일단 가격이 비싸면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독성이 많아야 됩니까? 독성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어?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독력은 강해야 되겠지만 독성은 적어야 됩니다. 그죠? 독성이 많으면 사용자가 자극이 많이 생기니까 좋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독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자, 자연소독법에는 희석과 태양광선이 있다 그랬고, 화학적 소독법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화학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기 힘드니까 이 한 네 가지 정도만 알아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석탄산수, 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레졸, 그 다음에 성홍수, 역성비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석탄산수의 용액은 3% 정도 용액을 섞는다. 그럼 물이 97% 넣고 석탄산수가 3% 넣겠죠, 그죠? 그러면 적정한 비율이 되는 석탄산수가 된다. 이 석탄산수는 살균력의 표준 지표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준 지표는 뭐냐? 석탄산수다. 그 다음에 크레졸은 또 3%다, 그죠? 이 크레졸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미용실 내부 바닥 이런 거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성홍수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성홍수는 0.1%입니다. 0.1%를 하는데 왜 0.1%를 하느냐? 독이 강하다는 거죠. 살균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한테 닿으면 좀 독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점막,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죠. 피부나 금속을 소독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또 역성 비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역성 비누는 비누에다가 그냥 살균력만 넣은 겁니다, 그죠? 근데 살균력을 넣었는데 이 세척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역성 비누다라는 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 소독, 화학적 소독,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물리적 소독법입니다. 물리적 소독법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열로 물리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힘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열로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습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전기를 갖고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열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로 하는 것 중에서는 화염, 그죠? 불꽃으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른 열을 그냥 멸균기, 건열 멸균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각법, 불에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습열 멸균은 자 자비 소독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비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100도로 끓이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압 증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압에 의해서 멸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통 증기 멸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시로 한 30분씩 좀 나누어서 멸균을 하는 방법입니다.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간헐 멸균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것을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거, 저온 살균법 있겠고, 그 다음에 무가열 멸균법이라는 것은 자외선 멸균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자외선 멸균법, 그 다음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 방사선을 사용하는 거,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EO라고 해가지고 EO 가스라고 하는 거죠.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를 이용해서
멸균, 살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산화탄소를 첨가를 합니다. 이것을 왜 첨가를 하느냐 하면 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약간 폭발성이 있습니다. 이 폭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독 대상물에 대한 소독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설 화장실에 있는 어떤 배설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소각법 태워서 없애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의복이나 수건 뭐 이러한 것들은 자비 소독 뭐 끓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태양빛에 말리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용실 실내 소독에는 크레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닥 같은데 그죠? 그 다음 미용실 기구를 소독하는 데는 뭐 석탄산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 기준인데 소독 기준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한 기구는 분리해서 보관한다라는 거, 뭐 이러한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 바르는데 아주 경미한 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치는 거라든지 개선시키는 것은 의약품이 될 것인데 경미하게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정도가 화장품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안전, 안정, 사용성이 좋아야 되고 유효성,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거. 화장품의 제형은 가용화 제품과 유화, 분산 제품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화라는 것은 물에 오일 성분이 이제 투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뭐 리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가용화 제품이다라고 하고 유화 제품은 물에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크림 제품이 될 것이고 그다음 분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스카라나 파운데이션처럼 뭐 고체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된 제품을 말합니다. 그다음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일이 들어가겠죠. 오일은 식물성과 동물성, 광물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식물성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올리브유가 있고 뭐 피마자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외우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일에는 대충 식물성과 동물성, 광물성이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동물성 오일에는 동물성은 그야말로 뭐 스쿠알렌 같은 거 그죠? 이거 상어에서 추출한 거, 그 다음에 오일에서 밍크에서 추출한 거 이러한 것들이 있고, 광물성은 석유 등 뭐 광물에서 추출한 것을 말하는 거죠. 파라핀과 바셀린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면 활성제가 또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주로 이제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을 섞게 하기 위해, 섞이게 하기 위해서 계면 활성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투입을 시키는 게 뭐 이러한 종류가 되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면 활성제가 화장품에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성분과 원료 중에 주로 수성원료, 유성원료, 오일, 왁스, 계면활성제, 보습제, 방부제, 착색료 이러한 것들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기초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로 나눕니다. 그죠?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로 나뉘는데 기초 화장품은 수렴 화장수는 주로 이제 스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스킨을 말하는 거고,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뭐 스킨 토너, 뭐 아스트리젠트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다 수렴 화장수가 될 것이고, 유연 화장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유연 화장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같은 경우, 영양 크림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센스, 이제 보습을 주는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기초 화장품에 속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에는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고, 그죠? 메이크업 베이스에도 주로 이제 뭐 색깔에 따라서 뭐 초록색, 그 다음 뭐 흰색, 핑크색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리퀴드가 있고, 뭐 스킨 커버가 있고, 뭐 막대로 된 뭐 그러한 스타일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 파우더는 유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화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눈화장에는 아이샤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입술 화장에는 립크림과 뭐 립스틱 같은 제품들이 있겠죠. 그다음 향수가 되겠는데, 향수에는 뭐 외워야 될 부분들이 그냥 이 농도에 따라서 퍼퓸, 뚜발렛, 샤워 코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을 하고 그 사이에 보통 이제 오드라고 하는 것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퍼퓸, 뚜발렛, 샤워 코롱 사이에 넣으면 오드 퍼퓸, 오드 코롱까지 넣어주면은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 이 5가지를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을 좀 외워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향수의 발산 단계에 따라서 제일 처음 맡게 되는 것은 탑노트, 중간에 맞는 것을 미들노트, 마지막에 맞는 것은 베이스 노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향수 가게가 보면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냄새를 한번 맡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맡는 그 냄새가 탑노트라 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또 이제 이 오일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오일 추출법인데, 오일 추출에는 전기 정류법, 냉각 압착, 용매 추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기 정류법이 됩니다. 그죠? 이것은 그냥 식물의 꽃잎을 따서 그냥 전기를 세워 가지고 추출해내는 거, 이것을 전기 정류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냉각 압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짜내는 거죠. 그죠? 짜내는 것을 냉각 압착법이다라고 한다. 그 다음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제로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빼내는 것을 용매 추출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차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